우주가 저를 테스트하는 것 같았어요. 너 이 단계 넘어설 수 있어? 내맡길 수 있어? 움켜쥐려 할수록 그 대상은 손바닥 위에 모래처럼 스르륵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 노력이 무색하게 말이죠. 저는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패턴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갖게 되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인 거예요. 손에 쥔 걸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들여야 했으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현타가 오더라고요.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무언가에 애착을 가질 수 있다면 똑같이 초연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야기할 주제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채널에서는 자각과 자기사랑을 바탕으로 여성에너지와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Needing nothing attracts everything 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세상 모든 것이 나에게 끌려온다 라는 말인데요. 저도 정말 궁금했어요. 초연함? 그거 어떻게 얻는 거지? 좋은 건 것 같긴 한데 마음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초연함이라는 게 너무나도 갖고 싶은 능력 같은 건 거예요. 초연해지고 싶어서 오히려 초연함에 더 집착하는 그런 웃긴 상황까지 발생했었어요. 우리는 무언가 원하는 게 생기면 혹은 원하는 걸 손에 넣으면 그것에 대해서 강한 애착을 형성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무언가를 원한다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에요. 무언가를 원함으로써 우리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요. 그것을 창조할 수 있으니까요.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면 우리는 그걸 얻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원함이 이상한 다른 감정들로 오염이 되면 이건 또 다른 얘기가 되는데요. 우리는 대부분 원함을 그 순수한 상태 그대로 두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봐 미리 걱정하거나 상처받기 싫어서 방어하거나 목표로 가는 상황을 일일이 통제하려 들면 오히려 원하는 대상과 우리 사이는 더 멀어지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걸 원했다는 뜻이에요. 성공이든 실패든 건강이든 질병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나는 그런 걸 원한 적 없는데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요,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실 내가 그것을 어떠한 이유에서는 원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걸 원하고 있거든요.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내가 나보다 너무 급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거나 내게 너무 과분한 자리다라고 생각하는 곳에는 일부러 가지 않거나 근데 이게 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게 문제죠.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통해 느껴지는 그 감정을 여러분은 아주 강하게 원하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경험을 끌어당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온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원했다 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해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출하는 에너지 그 자체를 끌어당겨요. 이 세상은 우리의 에너지를 그대로 비추어줄 뿐이거든요. 우리가 학원이랑 시각화를 자꾸 실패했던 이유는 그 학원이랑 시각화 밑에 이런 믿음이 깔려 있어서 그래요. 이걸 얻지 못하면 절대 안 돼. 이게 없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을 거야. 근데 이건 구걸이거든요. 결핍의 마음자리고요. 우리는 항상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에 앞서서 그것을 하는 내 마음자리가 어디 있는지 보는 게 더 중요해요. 결핍의 마음가짐은 결핍을 끌어당길 뿐입니다. 진짜 끌어당김은 애원하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우주에 신뢰를 보내고요. 내 안에 빛에 집중하고요. 여유를 갖는 거예요. 우리의 에너지 자체가 곧 우리의 현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만 잘 보면 됩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받아들임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거. 연애할 때 초연함이란 뭘까요? 차갑게 대하거나 내가 버려지기 전에 상대를 먼저 버리거나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 최악입니다. 오히려 집착에 가깝습니다.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것도 집착의 한 형태거든요.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더 관계 중심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연애를 시작하면 그 관계를 삶에서 굉장히 높은 순위에 두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자기 삶이 뒷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내 삶에서 상대방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면 점점 집착하게 되는 거고요. 내 행복은 그 상대방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성들은 연애를 시작하면 삶 속에 연애 이외의 다른 요소들로 가득 채워야 해요. 나의 커리어나 취미, 운동, 친구관계 뭐든 괜찮아요. 이렇게 삶에서 연애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도적으로 줄여나가셔야 해요.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남성 에너지는 이성 중심, 여성 에너지는 감정 중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남자들은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것에 더 가까워요. 여자들은 감정을 금방 느끼고 표현하고 회복하면서 나아가지만 남자들은 애초에 그 감정을 억눌러 버린다는 거죠. 남자들의 세계에서 감정은 약한 것으로 치부되는 경우도 많고요. 내가 지금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도 모르고 있는 남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억누르기 때문에 치유되지 못하고요. 그대로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헤어진 후에 남자들한테 후폭풍이 뒤늦게 찾아오는 것도 이런 이유예요. 연애는 내 안에 반복된 패턴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우리의 에고는 드라마를 원해요. 자극을 원합니다. 자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에 이런저런 사건들을 자꾸 만드는데요. 우리에게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나도 모르게 지루해 라고 생각한다거나 자꾸 나쁜 남자에게 끌리고 괜히 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걸고 감정을 만들어서라도 그 관계를 흔들려고 해요. 이렇게 고요한 건 뭔가 문제가 있어. 우리가 중독되는 건 그 상대방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느껴지는 특정한 감정작용인데요. 우리가 누굴 만나든 비슷한 패턴으로 관계가 흘러가는 것도 같은 이유예요. 이젠 지루함을 평화로, 안정감을 정상적인 걸로 생각하기로 해요. 의식적으로 계속 그렇게 되뇌이는 거예요. 저는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패턴을 정말 오랫동안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하는 걸 제가 가져도 문제인 거예요. 이제는 그걸 잃지 않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써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움켜쥐려 할수록 그 대상은 손바닥 위의 모래처럼 제 손가락 사이로 스르륵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 노력이 무색하게 말이죠. 우주가 저를 테스트하는 것 같았어요. 너 이 단계 넘어설 수 있어? 내맡길 수 있어? 저는 깨달았어요.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먼저가 아니라 지금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게 먼저라는 걸요. 상대방이 내 곁에 있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미래를 통제하고 싶은 탓에 제가 이미 가진 현재를 보지 못했더라고요. 얼음 성벽이라는 일본 애니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미나토라는 남자 캐릭터가 연애를 길게 못 이어가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래서 친구들이 물어봐요. 넌 왜 그렇게 연애를 오래 못하고 금방금방 차이니? 그러니까 미나토가 그 짧았던 시간 동안만이라도 날 좋아해줘서 감사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쳐가는 모든 인연을 다 잡아두려는 것 자체가 고집이고요. 불가능한 일이고요. 우리는 즐기기 위해서 이곳에 왔지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풍요입니다. 우리는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기 위해서 타인의 인정을 끌어다 쓰는데 익숙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러지 말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국 우리 자신의 사랑이고 인정이거든요. 거기서 시작해봐요. 초연함은 감정을 닫아두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열고요.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흘러나가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무언가를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원하되 집착하지 않는 거고요. 과거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사실 과거라는 건 없거든요. 우리가 그 기억을 붙잡고 있을 뿐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모든 선택들에게 잘했다고 해주세요. 저의 마음 공부 여정에서의 터닝 포인트도 이때 왔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제가 저의 과거의 모든 선택들을 다 후회하고 혐오했다면 어느 순간 이후 제 모든 선택들을 긍정하게 되는 순간이 왔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삶도 도약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안한 나머지 미래를 자꾸 예측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야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도 하고요. 근데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미래는 밀가루 반죽과 같아요. 여러분이 밀가루 반죽을 앞에 두고 막연히 내 미래는 바게트일까 소금빵일까 크루아상일까 이렇게 고민만 한다고 해서 미래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만드셔야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미래를 창조하고 있나요? 미래를 예측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창조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자기사랑과 마음 공부를 삶 속에서 체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코칭 프로그램과 챌린지를 참고해주세요. 남자는 언제 왕의 에너지를 갖게 될까요? 이 주제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